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트레이더 키입니다. 올해 마지막 FMC에서 금리 0.25% 인하를 실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중요한데 일단 파월이 지금은 중립금리 그리고 당분간 동결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매파적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시장은 소폭 좀 금리 인하를 진행함으로도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파월 내년에 인플레이션 꺾일 듯 결국 올해까지 계속 주장해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을 점점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은 또 아직은 아니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다만 400억 달러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양적 긴축 종료 이후에 양적 완화의 모습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하지만 동일한 기존과 똑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내년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시사를 하면서 올해 마지막 FMC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 SEC에 401k 디지털 자산 편입 즉각 허용에 대한 사안을 보냈습니다. 401k가 디지털 자산 편입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401k가 바로 퇴직연금이죠. 이것 때문에 잠깐 핫했다가 추가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는데 일단 미 의회에서 SEC의 디지털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퇴직연금 자산의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유입이 전망될 모습이죠. 다시 소폭 밀리는 모습이지만 다시 시장은 저점 리스테스트를 한 후에 좋은 모습의 움직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직전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소폭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결국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좀 밀린 상황이죠. 다만 하방은 지지를 하면서 다음 움직임을 좀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이벤트들이 또 앞두고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대응 부분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은 노동시장의 냉각과 물가에 대한 진전을 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결국에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은 계속 우려가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물가는 조금 더 나아졌다, 잡히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 물가는 내려오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 상품 물가가 오르면서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정책은 여전히 지나치게 완화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들어오는 데이터, 이게 가장 중요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다. 결국 이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물가에 대한 지수 그리고 고용에 대한 둔화인지 아니면 안정세를 잡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셧다운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달 지표들 몇 개는 발표가 됐죠. 근데 그거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12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결국 고용에 대한 발표가 11월분이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둔화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발표 때까지의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다음 주 또 연속적으로 중요 발표들이 있는데 18일 날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 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들이 이어지면서 물가지수들이 과연 예상치를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3%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개인 소비지출 같은 경우는 2.8로 보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거, 결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자금이 회전하면서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연준에서 GDP는 상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죠. 물가 목표치는 2028년도에 달성 예상, 조금 더 여유롭게 가고 있어요. 2026년도 GDP 전망치를 9월에 예측한 0.5% 상향한 2.3%로 올리면서 그래도 먹고 살만 하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은 2028년까지 유지할 걸로 계속 예상을 했죠. 자, 이 2%, 이게 바로 PCE, 최근에 나왔던 PCE가 9월치 데이터가 나왔는데 FMC 바로 전에 나왔죠. 2.8%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2%보다는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차갑다, 아직 2%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들, 예상치보다 결국 PC, CPI가 낮게 나와줘야지, 그리고 2%의 목표치 2%에 가깝게 나와주는 타이밍이 와야지만 시장에서는 훨씬 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올 수 있다. 자, 12월 1일 날 여러분들 양적 긴축을 연준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적 완화에 대한 타이밍, 결국 시장의 유동성, 돈을 푸는 타이밍이 언젠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일단 대차 대조포 축소 중단 및 국채 매입 재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일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죠.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자, 내년도 연준이 과연 양적 완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연준 파월은 일단 경제 변화를 지켜보기 좋은 위치라고 언급하면서 차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 결과죠. 9월 이후 3번 인하로 인해서 기준금리 중립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동결은 일단 생각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저 경제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급등락이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금리 결정이 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 발표와 계속 중요시 봐야 될 결정 사항들이 다음 주에 집중되어 있죠. 일본의 낮은 금리로 엔화를 운용사들이 차입을 해서 고수익 투자에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메리트가 없죠. 왜냐? 금리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자산 규모를 투자하고 있던 자산 규모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투자들의 심리, 자금에 대한 운영들이 줄어들고서 청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하는, 일본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을 우려하게 되는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미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도 일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낮추면서 일본과 금리 차가 줄어들었고 미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운용사들은 대비책을 미리 준비했을 거라고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진짜 크게 0.5%, 0.75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끝날 확률이 높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관망세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분명 다시 한번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여기 하방들을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갈 때는 지금 추세선을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크게 저항 돌파하면서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추세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쇼크가 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밑꼬리 달고서 이 앞전처럼 유동성 부분 다시 흡수를 하면서 반등, 그때부터 다시 자리 잡고서 저점에서의 올라갈 수 있는 상단 움직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질 수 있는 위치이죠. 자,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ETF 플로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구장창 매도를 하던 블랙록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피델리티는 이틀 연속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다시 저점이라는 인식, 그리고 또 다음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뜻하는 모습이죠. 다만 또 속아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와, 가자라고 하고서 금리 인하했으니 가자 이러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유입들이 지속적, 연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바닥을 잡고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뱅가드, 그리고 BOA도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ETF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수요에 대한 증가들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죠.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미리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들어오면서 시장의 약세와 함께 같이 조정받았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도 이때 스트래티지 매각 이슈와 함께 매도죠. 같이 조정을 먼저 선 반영 받았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 있고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다시 90K 언저리 부분,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죠. 수급이 들어와서 있던 상단 자리를 이제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또 하단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들 잘 지켜봐야 된다. 자, 리테스트 단계입니다. 여기서 다지고서 반등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끝자락, 삼각수렴의 끝자락, 그리고 또 지속적 반등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걱정하지 말고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잘 생각해보면 상승 나올 때 따라갈 경우 결국 단기간 물릴 수 있다라고 계속 체크해드렸어요. 여기서도 결국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이 슬쩍 내려왔죠. 다만 이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이면 특별하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는 현명한 투자, 충분히 저점에서 눌림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사실 현재는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지 않고서 어제도 수급들이 약했죠. 그러면서 일단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다만 단기 이평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종가가, 그리고 이 추세선 위로의 안착 아니면 요 하단 추세선 위로의 안착 여부,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이 위로 올라서게 되면 다시 한번 요 94.5K 부분을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도 계속 맞고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요번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경우 올라갈 확률이 높죠. 결국 이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97K에서 100K 부분까지는 단기간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또 여기서 눌린다면 조금 더 바닥을 잡고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하단 맞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때는 이때는 강하고 더 크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 추세선 뚫어내는지에 대한 돌파, 그리고 또 자리에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저점에서의 흐름은 저점을 지금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수익 내고 또 저점에서 다시 잡고 수익 내고 저점에서 다시 잡고, 요거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줄먹하자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이런 수익 내야 되는 타점들, 그리고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변동에 대한 부분들, 급작스런 급하게 내려가거나 급하게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말로만 듣고 따라오시기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 늦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그리고 대응,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중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실시간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이번 저점 구간에서 타점 잡아서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타점 잡아가고 있고, 또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중장기 부분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성공 투자의 키, 핵심을 잡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클릭하게 되시면 키 코인 인사이트 키로 여는 코인의 성공문에서 핵심을 잡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신청 알람 받으실 분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단기 급등 크립토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보유 코인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 네 체크해 주시고 제출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부분과 함께 단기 급등 무료 단기 코인 추천까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은 연준의 방향성은 일단 파악은 했고 앞으로의 나올 파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삼각 수렴을 드디어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 일단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 다소간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면서 갈 수 있어요. 결국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추세선 위로의 안착 여부,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살짝 단기간 빠졌다고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도 결국 추세선을 돌파해서 본격 상승에 대한 움직임 우리 준비해야 된다. 상승 나올 경우에는 다시 요 앞전 요 거래량 들어와 있는 부분들, 여기 저항선 부분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저점에서부터 잘 체크해 오면서 계속 잘 대응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수익 노려서 좀 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따라올 수 있게 중요한 전략들 계속 체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혜택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4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멀티버스 X를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11,600원 부근 분할 매수, 목표가로 12,760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멀티버스 X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멀티버스 X가 13,5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 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1,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간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2,76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트코인도 업비트 차트로 한번 체크하고 가야죠. 기존 박스권 부분에서 이제 슬슬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급이 너무 약합니다. 아직 수심이 약한 모습인데 요 말씀드렸던 지지선 요 하단 라인 부분들을 좀 지켜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1억 4천 맞고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요. 요 저항선 부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저항선을 계속 터치하는 거는 결국 앞전의 물량들 못 올라가는 물량들 소화하는 모습이다. 이 앞전 물량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경우에 계속 터치하면 결국 강하게 뚫어내죠.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다시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중요한 전략들, 대응들 잘해서 다들 좋은 수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예상되니까요. 또 계속되는 중요한 정보, 이슈들은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